손을 잡아다 가두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상태에 두고 학대적인 요소로 사육하는 것. 그 감옥에서 뭐 평생 뭐 사는 거 아니고 어떤 기약 없이 뭐 사는 것이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 40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 울산 시민의 관심은 장생포에 쏠려 있었습니다. 고래 생태 체험관에 살던 돌고래 장꽃분이 출산을 하게 되면서였는데요. 많은 분들 순산을 기원했었고 아기 돌고래 탄생하는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유희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아기 돌고래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7일에 태어났던 돌고래는 불과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아기 돌고래가 숨을 거둔 건 어쩌면 필연일지도 모른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기 돌고래가 세상을 떠난 게 필연일지 모른다. 이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 돌고래 출산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까? 그 연약한 아기 돌고래에게 수족관은 감당하기 힘든 공간이었을 것이다. 당장 사흘 만에 잘못된 것도 그렇지만 그 후에 삶이 있었더라도 힘겹기만 했을 거란 주장인데요. 이들이 살고 있는 고래 생태 체험관이 감옥과도 같은 곳이다. 지금 돌고래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고래 생태 체험관 돌고래들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런 증거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돌고래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7일 오전 수족관 이곳저곳을 오가는 돌고래 한 마리. 지켜보는 사람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 돌고래는 암컷 장꽃분. 1년여 동안의 임신 끝에 출산을 앞뒀습니다. 장꽃분의 배 뒤쪽으로 작은 꼬리 지느러미가 보이더니 1시간여 만에 아기 돌고래가 태어납니다. 어미와 함께 헤엄치며 활발한 모습을 보이던 돌고래. 그런데 불과 사흘 뒤 아기 돌고래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폐렴이 온 겁니다.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바로 이제 호흡이 멈추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아기 돌고래의 갑작스런 죽음에 이유를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무렵 조금은 다른 주장을 담은 성명서 한 장을 찾았습니다. 장꽃분의 출산은 환영할 일이 아니라는 내용. 발표 날짜는 지난달 7일. 아기 돌고래가 태어나고 축하가 이어지던 날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 걸 두고 왜 불행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조희경 대표는 아기 돌고래에 앞서 다른 돌고래를 봤던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사실 정말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심장이 막 짜릿짜릿하다 막 분노가 막 일어요. 조 대표는 2년 전 한 제보를 받고 울산 고래생태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고래 한 마리가 이렇게 몸을 쿵쿵쿵 부착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실내가 이렇게 울릴 정도로 그런 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날 조 대표는 몸을 부딪히는 돌고래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 이상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조 가장 안쪽 모서리. 돌고래 한 마리가 수면 위로 몸을 반쯤 드러냈다가 물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뒤, 이번에는 수조 밖으로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잠시 후엔 꼬리 지느러미까지 흔들어가며 물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쟤네 왜 저기 뭐 있어? 수조 옆으로 가서 지켜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잠시 후 또 수조 위로 나옵니다. 온몸을 비틀다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쉼없이 발버둥을 치며 물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잠깐 나왔다가는 몸이 크게 휜 채 미끄러져 수조로 빠지길 끝없이 반복합니다.
고작 20여 분 촬영하는 동안 수십 번을 수조 안팎을 들락날락한 돌고래.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무트로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육지 동물이 이 동물원에 좁은 면적에 갇혔을 때 보이는 정형 행동의 일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형 행동이란 말 그대로 틀에 박힌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동물원의 곰이나 원숭이가 우리 안을 끝없이 맴돌거나 반복해서 자해를 하는 등 아무런 목적 없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건데 많은 동물원 동물들이 겪는 자폐증의 일종입니다. 지난해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를 물어 죽인 호랑이도 우리 내부를 끝없이 맴돌고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정형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계속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뭐 머리를 뽑는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할 때 있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럼 다른 돌고래들은 괜찮은 걸까요? 한 달여 뒤 촬영한 영상입니다. 돌고래 한 마리가 수조 벽을 향한 채 가만히 떠 있습니다. 다른 돌고래가 물을 튀기며 앞을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뭅니다. 물살에 몸이 떠밀려도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수조 밖으로 몸을 던지던 돌고래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역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돌고래는 자면서도 조금씩 몸을 움직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좀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뭐 그런 행동. 이유는 극도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기 환경을 알고 싶은 게 동물의 본능이에요. 갇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환경을 조절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억눌리니까 평생 동안 억눌리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그동안 고래생태체험관에선 이번에 숨진 아기 돌고래 말고도 죽은 돌고래들이 더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고래생태체험관이 문을 연 지 2달 만에 암컷 돌고래 고이쁜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좁은 수조 안에서 수컷 돌고래에게 괴롭힘을 받아온 게 죽음의 원인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2년 뒤인 2012년 3월 일본에서 돌고래 2마리를 더 들여왔는데 몇 달 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 고래가 폐사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좀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제 돌고래들의 상황, 그러니까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자료를 올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고래에 대한 건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기록 자체가. 알고 보니 한 마리가 들어온 지 6달 만에 전염병인 돈 단독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감염이 된 채 들어와 체험관 안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발병한 걸로 추정됩니다. 고래생태체험관에 들어온 돌고래 6마리 중 2마리가 1년도 안 돼 숨을 거둔 건데 살아있는 돌고래 4마리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취재진은 국일선 의원과 함께 고래생태체험관에 3월 한 달치 사육일지를 입수했습니다. 식사는 무엇을 얼마나 먹었고 수조의 환경은 어땠는지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돌고래 4마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약 3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유산균, 효모 영양제입니다. 왜 이런 영양제를 주는 건지 현직 수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약 분류가 원래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여기선 살아있는 물고기를 공급할 수는 없죠. 얼려있는 물고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비타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만 먹기 때문이란 건데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사육일지 한쪽에 사료 사용량, 고등어와 이면수어, 전갱이를 얼마나 줬는지 기록한 건데 한 달 동안 이면수어와 전갱이는 사용한 기록이 없습니다. 고등어 한 가지만 먹고 지냈다는 얘긴데 나머지 물고기를 다 줬더라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수많은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영양을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수족관에서는 주로 주는 물고기가 몇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영양적인 균형이 맞지 못할 수가 있고. 취재 과정에서 지난해 5월 말에 일주일치 사육일지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때는 돌고래들이 영양제 말고도 약 한 가지를 더 먹고 있었습니다. 아목사실린이라는 항생제이고요. 장두리와 고아롱은 번갈아가며 항생제와 정장제, 간 기능 강화제와 소화제까지 처방받았습니다. 이유는 고아롱에게 난 피부병. 전염이 될까봐 모든 돌고래에게 항생제를 먹여야 했던 겁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먹는 약 말고도 다른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날의 기온과 물 온도, 염도를 기록하는 사육 환경 부분엔 잔류 염소의 양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에 염소를 넣어 소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수족관 물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물이잖아요. 물론 뭐 주기적으로 교체는 해주지만 그러나 자연에서처럼 이렇게 흐름이 계속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얘는 배설도 하고. 그랬는데도 올해 3월 한 달 내내 고다롱은 항생제를 먹었습니다. 곰팡이에 감염됐던 게 이유였습니다. 사육일지 여기저기엔 돌고래들의 건강 이상을 보고한 내용들이 더 적혀 있습니다. 먹이를 먹으려는 의욕이 없어서 물고기를 적게 주거나 살아있는 물고기 몇 마리를 수조에 넣어 행동을 풍부하게 해주려고 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돌고래가 태어난 걸 마냥 축하만 해도 괜찮은 건지 조 대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운과 같은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일생으로 볼 때는 사실은 서글픈 거죠. 그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영하기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이런 그 수족관에 개체 태어나게 하는 거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들이 계속 주장합니다. 네, 세상에 생명이 태어났는데 기꺼이 추가를 할 수 없는 상황 서글프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어린 생명이 채 꽃을 피우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더욱 안타깝습니다. 유희정 기자, 그런데 이 아기 돌고래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또 우려했던 그런 목소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출산을 준비했던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조차 성공률을 5%, 많아야 10% 정도로 봤다고 합니다. 돌고래를 수족관에서 키우는 경험을 오래 쌓아온 일본에서조차 이 생존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네, 생존율이 낮군요.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들의 생존율이 더 떨어집니다. 수족관에서 돌고래가 출산을 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 돌고래도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셨듯이 수족관의 환경이 다 큰 돌고래들이 살기에도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연약한 아기 돌고래가 살기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돌고래는 자연에서 수십에서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돌고래들은 다른 암컷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간접 학습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수족관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혹시 다른 아기 돌고래가 태어난다면 그들의 앞날도 걱정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살고 있는 돌고래들도 건강 상태가 좀
우려스러운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환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보신 것처럼 전문가들도 지금의 고래 생태체험관은 돌고래들에게 감옥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체험관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고래 생태체험관의 시설이 특별히 더 열악해서는 아니라 고래를 수족관에 가두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돌고래를 가까이 보고자 하는 수요도 있다, 이런 반박도 있는데요. 아기 돌고래의 죽음으로 불거진 고래 생태체험관 존치 논란 들여다봤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커다란 가두리가 둘러쳐져 있고 그 안에서 돌고래가 헤엄쳐 다닙니다. 등지느러미에 1이란 숫자를 새기고 바다를 누비는 돌고래. 이제는 전 국민이 이름을 아는 제돌입니다. 제돌이는 지난 2009년 제주도 앞바다에서 붙잡혔습니다. 수족관에 갇힌 채 지냈던 제돌이는 서울시가 방류 결정을 내리면서 4년 만인 지난해 7월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손아귀에 넣고 향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지 9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제돌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제돌이의 야생 적응을 도왔던 이화여대 장희권 교수의 표정은 밝습니다. 이 세 개체 모두 정말 더 이상 바랄 나위 없이 야생에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장 교수는 지난달 25일 제주 모슬포 앞바다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돌이 옆에 다른 돌고래들이 보입니다. 수십,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짓는 게 돌고래의 습성. 야생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랑 같이 합류해서 잘 살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 세 마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세 개체 모두 무리에 잘 합류하여서 잘 살고 있어요. 장 교수는 적응 훈련을 진행하면서 돌고래에게 최선의 환경은 바다뿐이라는 확신을 굳혔다고 합니다. 그럼 고래 생태체험관 같은 수족관은 차선 정도는 되는 걸까요? 그냥 인간의 비유로 든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근사한 예가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닐까. 그 감옥에서 뭐 평생 사는 거 아니라 어떤 기약 없이 사는 것이 아닌가. 과격한 비유로 들리지만 수족관은 돌고래에게 감옥처럼 비좁고 황량한 곳이란 설명입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수조를 예로 들어볼까요? 체험관 수조의 크기는 가로 세로 16m, 12m, 높이는 5m입니다. 10m가 넘는 크기의 수조라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척 커 보이지만 돌고래의 본능을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작습니다. 야생에서 돌고래가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만 60km에서 길게는 160km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돌고래는 육상 동물하고는 다르게 3차원으로 돌아다녀요. 깊이로도 수백 미터씩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돌고래가 누릴 수 있는 공간, 3차원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는 자연 상태에 있는 돌고래의 아마 몇십억 분의 1밖에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수조에 벽이 존재한다는 것도 돌고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돌고래는 초음파를 이용해 장애물이나 먹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좁은 수족관 안에서 똑같이 초음파를 쏘면 콘크리트 벽이 그대로 반사를 합니다. 자기가 낸 소리보다 몇 배 더 큰 소음으로 돌아와 돌고래를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족관 벽은 아주 소리를 잘 반사시키는 그런 구조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돌고래가 이게 수다스러운 동물이에요. 소리를 엄청 많이 사용해요. 그럼 훨씬 더 큰 공간을 제공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다음 달 개장을 앞둔 경남 거제시의 돌고래 수족관입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보다 수조도 넓고
야외에 설치해 바다처럼 햇빛도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개장도 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녹조 현상이 나고 있어요. 이끼 같은 것들이 지금 다 껴 있어요. 수조에 물이 고여 있다는 조건 자체가 원인이 된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무리 공간을 넓혀도 수백 마리씩 모여 사는 돌고래의 습성을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운영 중인 대규모 수족관이나 심지어 바다에 가두리를 치고 돌고래를 키우는 경우에도 답을 찾을 순 없습니다. 이 해양 동물은 그 야생에서의 서식지 환경을 도저히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수족관에서 이렇게 이런 그 전시장에서 그 가장 먼저 방사해야 될 그러한 무리이죠. 이러다 보니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돌고래들이 잇따라 숨을 거둔 것처럼 전 세계 수족관에 사는 돌고래 대부분이 야생 돌고래의 평균 수명인 40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은 오히려 야생보다도 더 동물원에서 오래 사는 동물도 있는데 이제 수명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야생의 조건을 우리가 맞춰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지금 체험관 수조에 있는 돌고래들도 이런 운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란 설명인데요. 그래도 체험관은 아기 돌고래가 숨을 거둔 지 열흘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한 해 수십만 명이 찾을 만큼 인기 관광지라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단축된 고래를 계속해서 생태체험관을 유지를 계속 할 거라면 사들여오고 또 죽고 또 사들여오고 또 사들여오고 그럼 이걸 반복할 거냐. 그리고 이건 수족관에 들어온 돌고래 한 마리가 불행하게 숨을 거두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돌고래들의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 이번에 들여온 돌고래는 일본 다이지 고래박물관 돌고래 순창에서 키운 5살과 6살 난 암컷 2마리입니다. 일본 서부의 어촌 다이지. 울산을 포함해 전 세계 수족관에 돌고래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더 코브는 이 돌고래들을 어떻게 잡는지 기록했습니다. 영화 속 다이지 앞바다엔 핏빛 파도가 칩니다. 한 번에 수백 마리가 죽어나가는 돌고래 사냥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흥미한 상태로 이제 몰아넣고 그러면서 만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돌고래들이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아비규환 상태에서 돌고래들이 막 그러다가 이제 죽임 당하고. 돌고래 시체가 즐비한 바다에 잠수부들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살아있는 돌고래, 예쁘고 어린 돌고래들을 골라내 수족관에 팔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고래생태 체험관에 살고 있는 돌고래 한 마리 한 마리는 이런 떼죽음 속에서 살아남아 울산까지 팔려온 겁니다. 돌고래는 자아를 의식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동물이 겪는 그 어떤 혼란과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공포 이런 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느끼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여오는 고래마다 제 명을 채우지 못하고 수족관에서 고래를 번식시킬 수도 없다면 매번 수백 마리를 죽인 끝에 골라낸 그 한 마리의 돌고래를 사와야 합니다. 고래생태 체험관을 운영하는 내내 윤리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락에 이용되는 동물, 단지 우리가 보고 즐기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이성적인 거에 근거해서도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까지는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래도 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체험관을 찾아옵니다. 이들에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울산이 이미 그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입니다. 이번 달부터 출항을 시작했고 불과 9일 만에 힘차게 헤엄치는 돌고래 수천 마리와 만났습니다. 이런 해양 포유류를 가장 이해하는 최선의 장소는 걔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실제 자연에서 하는 행동을 관람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양 포유류도 아무런 그런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고래바다 여행선이 수족관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이 고래를 발견할 확률은 아직 20% 미만이라 바다에 나가도 고래를 만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수족관에서처럼 돌고래를 가까이서 접하고 편하게 볼 수 없는 것도 문제라는 건데요. 바로 그 마음이 인간의 이기심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남의 이 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내 중심으로 바다에 있는 고래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내가 볼 것이냐, 아니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내가 배를 타고 가서 바다에 있는 고래를 만날 것이냐. 결국 이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 생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저 생명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줬고 우리가 저 생명들이 자연 생태에서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욕심을 접었어 라는 그런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렇게 울산 고래 생태 체험관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 잔혹한 그런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여기까지 팔려왔다는 사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된 이 다큐멘터리 영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반향도 굉장히 컸었죠. 근데 외국에도 분명히 돌고래 수족관이 많을 테고요. 이것을 없애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여론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제도적인 규제로까지 이어지다 이렇게 만드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영국과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의 절반이 넘는 15개 나라엔 수족관이 없는데요. 수족관 자체를 금지하거나 사실상 운영이 어렵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아예 돌고래를 사람이 아닌 인격체라고 규정을 해서 수족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의 경우에는요, 자국의 돌고래 수족관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본 배들이 호주 남쪽의 남극해역에서 불법으로 고래잡이를 한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포경을 금지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네, 돌고래 수족관이 이 동물 학대라는 데 공감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해 제도리가 고향 바다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의 동물 인식에 대한 수준이 좀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제도는 아직 이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도 공연이나 전시를 목적으로 고래를 바다에서 사오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모든 고래에 대해서 포획하고 전시하고 공연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자 이런 내용의 이른바 고래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나라에서 돌고래를 가두는 게 학대라고 인식해서 줄여가는 추세라는 걸 생각한다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유희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래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시작했던 울산 고래 생태 체험관. 하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떠나보낸 고래만 해도 벌써 3마리째. 이제는 시민들도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40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